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가 두 번째 치러졌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중학생들보다 먼저 시험을 봤는데요. 도교육청은 이번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단어와 문장을 듣고 문제의 해답을 찾는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지필 시험을 치르게 된 학생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치른 시험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학력 향상에 역점을 둔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 학력 올리고 그러니까 체력, 인성 교육 이 세 가지로는 할 때는 절대 제가 거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교육에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평가 시험에 비해 학생과 학교 참여도는 대폭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첫 시험에서는 전체 대상 학교의 60%만 참여했지만 이번 시험에는 90%의 학교가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은 대상자의 78%였습니다.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도 보충교재 지원에만 그쳤던 지난해 첫 평가 시험과는 달리 이번엔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후속 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그룹 맞춤형 교과 학습과 온라인 1:1 멘토링 등 맞춤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한 뒤 12월엔 향상도 평가 시험도 다시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향상도 평가 결과를 보고 다음 학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 학년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향상도 평가는 미도달 학생이 후속 지원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고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중학생들은 이번 달 12일 진단평가를 치르고 학생별 분석 자료가 담긴 평가 결과지는 다음 달 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4년 동안 춘천을 지켰던 대형 서점이죠. 광장서적이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서점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졌지만 코로나19의 경기 침체까지 겪으면서 동네 서점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서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폐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뒤 24년간 춘천을 지켜온 광장서적입니다. 그 세월이 무색하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고객분들도 너무 아쉽죠. 온라인 서점과 생존을 건 경쟁 속에서도 묵묵히 책방을 찾아주는 고객의 관심과 애정으로 힘겨운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직원을 5명이나 줄이면서 버텼지만 기나긴 코로나19 경기 침체는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납품이 40%, 소매 매출 30%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고 반면에 이제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책으로 가득했던 매대는 비었고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 이야기를 나누던 초청 행사도 이젠 추억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시민들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거 좀 사려고 왔는데 네네. 닫혀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책 살 때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사야 되네요. 지난 3월에는 춘천문고 만천점, 2년 전에는 데미안이 문을 닫았습니다. 모두 150평이 넘는 춘천의 대형 서점입니다. 지역 출판업체와 도매업체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 춘천시역에 교학사 또 청판이 있거든요. 한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다 거의 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강원도는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조례도 만들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계약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4,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급변하는 도서 유통 시장의 파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원도에 남은 지역 서점은 90여 곳. 벼랑 끝에 선 서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한전 간의 민사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라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고 산불 직후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종합해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며 고성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로 속초 고성 일대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4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정부 지자체 간 맞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년 넘는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전에 청구한 401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전이 지급해야 할 인용 금액은 정부 28억여 원, 강원도 15억여 원, 고성군 13억여 원, 속초시 3억여 원 등입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지출 비용, 사회보장 성격인 임시 거주시설 설치비 등은 빼고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한전이 산불 이후 자체 손해사정을 실시해 지급한 562억 원의 피해 보상금도 고려됐습니다. 이재민들은 2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 이후로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039억 원 가운데 628억 원은 지급됐고 구상권 관련 소송 등으로 나머지는 지급이 유보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20%가 우리가 그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피해 없이 바로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그 이재민들인데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앞서 일부 산불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한전의 60%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등 정부 지자체와 한전은 각각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 들어 고속도로 역주행이 급증했는데 그중 절반은 음주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터널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별일 아니라는 듯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나서야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그것도 음주 상태라면 대형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건데 경찰은 휴가철을 앞두고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SUV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니 반대 방향으로 내달립니다. 역주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정상적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을 마주합니다. 한 번은 간신히 피했지만 이내 또 다른 차와 마주합니다. 이번엔 충돌을 피하지 못합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황급히 정차하고 도로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터널에서 불법 유턴까지 하면서 역주행하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역주행 운전자를 검거를 하면 음주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횡설수설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역주행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나들목이나 휴게소에서 진출인로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지만 술김에 불법 유턴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는 총 9건의 역주행이 있었는데 이 중 4건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주행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0배나 높습니다. 3년간 강원도 내 고속도로 역주행은 줄어들었지만 올 들어서는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역주행은 주로 심야 시간대 1차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차로를 이용하면 역주행하는 차와 맞닥뜨릴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역주행이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2차로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경찰은 휴가철을 앞두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역주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계곡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하거나 피서객들의 오물과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1개 수사팀과 4개 수사단을 편성해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구규림관리소는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한 지도 관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일부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다며 지자체와 축제위원회에 축제장 안팎의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음식 가격 등을 관광객들에게 사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연말 우수축제를 선정할 때 불공정 거래 민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도 관리를 강화해 축제장 바가지 요금과 끼워 팔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여름 후텁지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축산농가에 가축 관리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7월과 8월의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로 전망된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축사의 환경조절시설 설치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는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와 함께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축에 사료를 주는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경찰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영아 13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5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의뢰가 접수된 영아는 시군별로 원주 7명, 춘천 4명, 평창과 동해에서 각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어난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춘천에서 2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뒤 생년월일과 남녀가 표시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 2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시는 이 25명의 아동 가운데 출생 신고 전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주장한 3건과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조사 마감일인 내일까지 확인 작업을 이어간 뒤 조치할 방침입니다. 춘천 MBC와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힘있는 강원전 2023이 오는 21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열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강원도 출신이거나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작가 23명이 출품한 한국화와 서양화 등 현대 미술 작품 23점을 선보입니다. 전시회 관람료는 무료이고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강릉 오죽헌이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여름 피서철 동안
오후 9시까지 오죽헌을 개방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야외 공연장에서 야간 공연도 진행합니다. 국악과 농악, 버스킹 등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며 특히 피서절정기인 7월 30일부터 8월 3일에는 매일 특별한 공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이 평창과 강릉에서 2주 일정의 전지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쿠웨이트 선수단을 시작으로 모두 27개 나라 110여 명의 선수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숙소가 있는 평창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늘부터 종목별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지훈련에 참석한 청소년 선수들은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하고 한국문화체험과 초청 강연, 스포츠 윤리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소화합니다. 일부 선수는 내년 초 평창 등에서 열리는 겨울 청소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천군의 미래 비전 선포식이 오늘 오후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광당에서 열립니다.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앞으로 30년 동안 추진할 홍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5가지 핵심 전략과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선포식에 앞서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4대 규제 완화와 주요 특례를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홍천군은 앞으로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6회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동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축제에선 대규모 워터파크를 비롯해 물놀이장과 물총놀이, 뗏목을 타고 다니던 객주 체험 등 30가지의 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면 축제로 바뀐 이후 라디오 방송과 드론쇼, 각종 공연이 확대됐습니다.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는 영월 일대에서 동강국제사진제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고령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철원군은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75살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